블록체인. 장난감 블록 아니고요. 자전거 체인 역시 아닙니다. 왠지 비트코인보다 어려워 보이는 블록체인. 그 정체가 뭘까요? 우리는 비트코인이 탈중앙화된 네트워크를 통해 가치 전달을 가능하게 해주는 티켓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탈중앙화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 블록체인. 정의부터 확인해 보시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디지털 장부에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여러 대의 컴퓨터에 이를 복제해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 쉽게 말해 거래 내역이 쓰인 데이터 블록들이 모두에게 체인으로 연결된 상태를 말합니다. 은행에 비유해 볼까요? 은행은 모든 거래 내역을 직접 관리하는 중앙 집중형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은행 역할을 모두가 나눠서 하게 되면 이것이 탈중앙화입니다. 블록체인의 핵심 가치인 탈중앙화. 그런데 왜 탈중앙화가 필요하죠? 난 지금도 나쁘지 않은데? 질서가 잡혀 있는 나라의 국민들은 네. 피부로 안 느껴져요. 그렇죠. 그게. 예. 정부가 깡패라고 생각해야지 이게 느껴지는 거고. 예. 그럴 때 이제 탈중앙화의 의미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탈중앙 가치를 못 느끼고 살다가 이번에 중국처럼 이제 그 중앙화된 거래소에서 거래를 못하게 하면은 그렇지. 그때 갑자기 확 느끼는 거죠. 그렇죠. 중앙의 간섭, 방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탈중앙화. 장점은 더 있습니다. 여러 명이 나뉘어서 저장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위변조도 불가능, 신뢰도도 올라가죠. 생각해보세요. 예전엔 어느 한 곳의 정보를 조작하는 건 어렵긴 해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죠. 하지만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여자들의 모든 정보를 조작한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블록체인의 신뢰도를 이용해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는 나라들이 점점 늘고 있죠. 이런 신뢰도 높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가치를 전달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비트코인인데요. 비트코인만큼이나 많이 언급되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이해하기 위해선 알아둘 필요가 있죠. 이더리움이라는 거를 오퍼레이팅 시스템, 흔히 우리가 OS라고 얘기하는 운영 체계에 비유해서 말할 수가 있는데, 이더리움이라는 OS 상에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 앱을 사용하게끔 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제공하는 서비스인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하면 탈중앙화된 이더리움은 거대한 플리마켓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중개인 없이 열린 일종의 직거래 장터인 셈이죠. 마트와 비교해볼까요? 이 계란을 구매하게 되면 중개소 역할인 마트는 유통 마진, 즉 수수료를 떼가죠. 그만큼 물건값은 상승하게 되는데요. 이 이더리움 네트워크 안에서 계란을 구매하게 되면 굳이 중개인을 거치지 않으면서도 수수료 없이 더 저렴하게 계란을 구매하게 되는 거죠. 아니, 계란 생산자를 어떻게 믿냐고요? 조작할 수 없는 블록체인에 그 정보가 있으니 신뢰할 만하죠. 그리고 이런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이뤄지는 계약을 스마트 계약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 과정이 완전 공짜인 것은 아닙니다. 이더리움의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지불하는 대가, 그것이 이더리움 코인 이더인 것이죠. 물론 중개인의 수수료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중개소 없이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한 네트워크. 여기에서 금융거래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이 바로 디파이입니다. 디파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이 무엇을 하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인터넷이라는 거는 주인이 없는 망에서 자유롭게 정보 교환이 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디파이는 그러한 자유로운 네트워크가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정보 교환에 국한짓는 것이 아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어떤 자유로운 주인이 없는 네트워크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파이가 놀라운 것은 기존의 금융과 비교할 수 없는 수익률이었죠. 그게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익률이 높은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주인이 없는 네트워크에서 제공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인이 없다는 거는 중간에서 이윤을 챙기는 어떤 주체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잘 평소에 은행이나 이런 곳에 자금을 예치하고서 인식을 못 하겠지만은, 은행이라는 그 조직망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행에 돈을 예치를 하고 얻는 이자라는 거는 그 수많은 비용을 다 제외한 다음에 남는 거를 저희한테 주는 거죠.
지금 은행에 예치를 하면은 그 은행이 주는 남는 그 이율이라는 게 거의 0%에 가깝죠. 근데 이러한 상황이 아니라 중개인이 우리가 없는 그런 네트워크 상에서 금융 서비스가 제공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중간에서 어떤 수익을 가져가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그 모든 수익이 자금을 예치하는 우리들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디파이의 능력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가장 먼저 금융 서비스 선택의 폭을 확장할 수 있게 되죠. 디파이 서비스는 인터넷과 같은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경이 없죠. 그리고 어떠한 중개인에 의해서 규제받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테두리에 의해서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자유롭게 나한테 최상의 금융 서비스를 디파이라는 오픈된 네트워크 상에서 우리가 찾아서 소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와, 디파이 금융 서비스로 나만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겠는데요? 정말 좋네요. 아닙니다. 디파이는 수익률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구적으로 많은 것을 바꿔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 서비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사람들이 협업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금융 서비스입니다.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데 자금이 모자라서 실행에 못 옮기는 사람들에게 자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제공을 해줌으로써 불가능했던 어떤 사업이나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전 세계의 인구를 봤을 때 전 세계 성인 인구가 한 5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40% 정도가 은행 계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분들은 이러한 경제 활동에 전혀 참여를 못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누구나 접근 가능한 24시간 작동을 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인터넷이 제공이 된다면은 은행 계좌가 없는 그 수많은 20억이라는 인구가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디파이를 이해하셨다면 진도를 좀 더 나가도 될까요? 디파이만큼 떠오르고 있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NFT죠. 넌 펀저블 토큰,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체 불가능하다는 속성입니다. 모나리자와 같은 예술 작품부터 신기록을 달성한 홈런볼, 내 결혼 반지처럼 희소성 있는 물건들을 지칭하죠. 이런 대체 불가능한 물건들이 디지털화되어 존재하게 된 겁니다. 아니, 만질 수도 없는 물건인데도 희소성이 발생한다고?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 있습니다. 게임 아이템도 수백에서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시대를 이미 살고 있죠. 패러다임은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디지털 세상으로 넘어가고 있고 그 뜻은 우리가 실물 경제에서 다루던 많은 재화와 다양한 서비스들도 이제는 디지털 세상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디지털 세상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재화와 서비스는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해본다라 그러면 이런 세상이 바뀌는 것처럼 또다시 그거를 투영할 수 있는 또 다른 수단과 이런 재화가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NFT가 이제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런 시대의 변화와 함께 새로운 이런 패러다임을 또 움직이는 또 중요한 축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디지털 세상의 가치가 점점 중요해진다면 실물보다 디지털 토큰이 더 큰 가치를 갖게 되는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모나리자가 이제 올라가게 됐을 때 실질적 그 원본은 의미를 잃느냐? 그거 되게 재밌는 질문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저는 본질적으로 이 NFT라는 것의 그 가치가 점점 투영되고 그 가치 캡처가 만약에 NFT로 완벽하게 일어나진다라고 하면 저는 실제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실물이 우리한테 지금 당장으로서는 중요할 수 있고 기성세대들에게는 그 실물, 그 무언가, 텐저블한 그 무언가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 반면에 지금의 Z세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실물이냐 아니냐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시점이 오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들에게는 이 공간만 차지하는 이 실물이 정말 중요할까? 반면에 그게 오히려 훨씬 더 디지털 세상으로 가서 더 자유롭게 누군가와 거래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거기서 더 가치를 잘 투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실물은 정녕 중요해질까? 라는 생각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NFT의 성장은 디지털 세상의 확장에 기반합니다. 그 확장은 메타버스를 통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죠. 엑시 인피니티 요즘에 굉장히 핫하죠. 이제 데일리 액티브 유저가 100만을 넘었는데 그리고 필리핀에 지금 경제를 거의 지탱한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그 엑시가 단순히 이제
플레이 투 얼이라고 해서 게임 플레이하면서 돈 버는 수단에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그게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고 그게 하나의 또 하나의 메타버스를 지금 어떻게 보면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메타버스라는 거는 어떤 한 애플리케이션을 표현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처럼 굉장히 큰 하나의 세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케이스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은 이제 사람들이 거기서 소셜 활동도 하지만 경제 활동도 하고 굉장히 지속 가능한 뭔가 삶을 거기서 점점 만들어 나가요. 그리고 그게 어느 국한된 그 누군가의 룰에 의해서 딱 세팅된 그 제한된 환경이 아니라 얼마든지 자기의 상상력과 커뮤니티의 노력에 의해서 점점점 이 뭔가 바운더리 없이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국엔 메타버스에서의 NFT란 무엇이냐라고 봤었을 때 내 어떻게 보면 지적 재산 또는 내 이 경제적 재화에 대한 명확한 소유권을 보장해 줌으로써 결국엔 더 넓은 경제 생태계로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준다. 또 반대로는 그런 NFT가 있기에 또 메타버스가 또 발전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기술로 시작해 중개인 없이 모든 것이 구현 가능한 이더리움 네트워크, 그리고 탈중앙화를 이용한 금융 디파이, 메타버스와 맞물려 그 용도가 확장되고 있는 NFT까지 한 번에 이해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장 급하게 해야 할 일도 아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이 미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 세계라는 열차에서 당신은 어떤 칸에 앉고 싶으신가요?